주간마다 발표가 되는 실업수나 실업 건수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급증했죠. 급증했어요. 정확하네. 23만 9천 건. 예. 많이 증가했어요. 여기입니다, 여기. 원래 저점이 보통 20만 건 초반이었는데 중반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이건 뭐 중요한 지표는 아닙니다만, 예, 빠른,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욕구를 더 키우고 있다, 라는 거. 그러니까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도 이것 때문에 장이 좀 올라온 거를 보이는데, 하여간 9월달 인하 가능성은 거의 뭐, 저가 보기에도 됐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보시고요. S&P 500 아까 얘기했던 페리데이라고 하는 연준의 날. 예, 이게 금리 결정이 한다는 겁니다. 보신 것처럼 2년 내에 최고치였다. 예, 어제 약 1.6% 올라갔죠. 어제 하루 만에. 그래서 뭐, 이거 중요한 통계는 아니고, 그만큼 이제는 올해 연준의 날이 그립죠. 왜냐면 금리를 빨리 내릴 거기 때문에. 그럼 일단 더 주가는 올라가는 데이터가 나오겠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P 500 지수가 50일선에 이상 안착한 게 아니고 완전히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죠. 예, 다시 한번 상승폭을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역시 이사님 얘기했나? 역시 아무리 중소형주, 아무리 뭐 스타일에 대한 로테이션, 섹터 로테이션이 있어도 다시 테크가 올라가니까 또 금방 장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빅테크에 대한 관심을 놓을 수가 없다. 예, 그리고 우리도 팔 수 없다. 예, 보유가 답이다라는 거 설명드리고 나스닥 똑같이 이렇게 올라오고 아직까지는 나스닥은 51선에 다한 정도고 아직 안착하면 또 올라오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모든 시장에 대한 분위기 약간씩 바뀌고 있다고 설명도 드립니다. 아까 얘기했던 7월달 성과인데 작년 7월에 3.1%, 2년 전에 9.1, 엄청났죠. 9.1%. 7월 한 달 동안. 예, 그리고 2021년에 2.3%, 20년에 5, 그 되게 좋았잖아요. 그래서 중간값이 2.7%입니다. 10년 동안. 근데 올해는 1.0%였다. 이게 안 좋았다는 거죠. 근데 뭐 올라왔죠. 더 올라온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이거죠. 그나마 시장에 대한 약간의 단점인데 아까 했듯이 8월은 0.0%, 9월은 마이너스 2.2%.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물론 이제 통계는 통계일 뿐인데 10년 통계는 또 얼추 꽤 높거든요, 확률이. 최근 거니까. 하여간 뭐 어떤 또 숨어있는 악재가 있는지 나중에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엔비디아가 하루 만에 3,290억 달러가 증가했다. 시총이 증가했다는 거. 뭐 이건 뭐 그냥 가볍게 보시고 등락이 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별로 썩 반길만한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막 두려움이 떠시기도 하고 너무 또 탐욕스럽고 하다 보니까 주식을 좀 매매를 작게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 자꾸 팔고 싶지 않습니까? 많이 먹으면 또 팔고 싶고 또 많이 빠지면 또 팔고 싶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썩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엔비디아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 아침에 얘기한 건데요. 로이트 쿠카니의 얘기, MKM에 있는 이분의 얘기는 전 굉장히 의미 있다 보고 있는데 어, 메타에 대한 그 평균 실적에 대한 결과는 5.0 만점에 3.5점이다 발언인데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 내용에. 그냥 단적으로 보게 되면 실적이 좋아 보이는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니까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야심찬 20% 전망을 발표하면서 AI에 대해 전략적인 어떤 그런 자신감을 보였는데 보면 되게 맞잖아요. 왜냐면 시청이 좋아졌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얘기한 게, AI 때문에 광고 노출수 증가했고, 광고 단가가 증가했죠? 좋아진 거죠. 좋아졌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멘트가 뭐냐면, 연말까지 이분은 450억 달러까지 캐펙스 투자를 예상합니다, 이분은. 450억 달러. 그게 꽤 큰 거죠? 초반부터 좀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먼저 나왔으면, 투창이겠죠. 이거 450억 달러 투자하고 또 얼마나 빠르게 돈을 벌 거냐? 라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미리 AI 때문에 지금 현재 원래 이 메타는 이번 2분기에 원래 좀 떨어집니다. 지금 떨어지는데 잘 나온 거 아니냐. 이게 AI에 대한 원래 전략적인 자신감 때 있는 거 아니냐. 이니셔티브. 하다 보니까 뭔가 분위기가 올라갔죠. 그 다음에 슬쩍 내린 게 캡했으니까 약간 묻힌 거죠. 이 자체가 멘트가 묻혔는데 거기다가 또 한 가지 하지만 투자 많이 하고 있지만 이렇게 이런 효과가 있었다라는 걸 증거 제시하니까 딱 넘어가겠죠. 아무리 커져도. 그다음에 한 가지 요건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즉각적인 수익은 불확실하지만 AI 투자하지 않는 기업들이요. 투자하지 않는 기업들은 2년 내에 가치 파기 위험이 있다. 거의 망한다는 거죠. 시장이 뒤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메타가 돈을 많이 쓰고 있지만 결국 쓰지 않는 기업보다 훨씬 낫다는 거. 당연히 낫겠죠. 낫고 혹시 만약에 없는 기업들은 이제 도태가 되고 끝난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는 기업들 너무 나쁘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걸 언제 돈을 뽑아오냐 그냥 관건이긴 하지만 없으면 많이 망하는 건데요. 제가 오늘도 증권사 이모님과 얘기했는데 계속 AI 칩을 H100이냐고 사갖고 이 챗봇을 활용하려고 하는 괜히 의도가 커요. 지금 증권사도 당장 그 살 수 있는 돈이 되니까 그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요게 좀 그런데 이건 아마 위원 이사님이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새로 출시되는 라마 3.1을 포함한 메타 AI가 챗 GPT를 경쟁하는 게 목표거든요. 경쟁의 목표인데 마크 주커버그가 이렇게 이길 수 있는 도대체 구체적인 얘기가 없는 것 같다. 라마 3 3.1에 대해서. 물론 저는 이거 당연하겠죠. 왜냐면 이제 나온 3.1이 얼마나 구체적이겠습니까?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분의 얘기였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5.0 만점에 3.5점입니다. 아까 요거 너무 커져 있는 캐피탈 투자에 대한 부분. 물론 이걸 걷어들이면 좋은데 이번은 요건 증거 제시했죠. 근데 앞으로 이 수많은 비용에 대해서 좀 뽑아낼 수 있을까? 라는 게 이분이 약간 아껴봤던 부분이니까 앞으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모든 시장의 관심은 봤듯이 AI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어떤 기업들이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관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서 언제 벌 건데 돈을. 라는 게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 바로 다음 페이지 설명이 있습니다. 이건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이퍼스케일러,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까지 엄청난 이익을 가져올 만한 이런 거대한 투자죠. 근데 많은 분들이 계속 또 물어보죠. 이제는 언제 벌 거냐? 돈은 언제 버는데? 이 문구를 계속 물어보는 거죠. 이제는. 예전에는 막 엔비디아에서 삽을 사갖고 갔다 가면 뭐 엄청나게 금 캘 것 같아 이런 기대감에 잡혀 있다가 지금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지금. 그 돈은 언제 들어오는데? 투자했는데? 라고 물어보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삐끗하면 폭락하는 거죠. 근데 아까 메타 플러스는 증거 제시했죠. 노주스하고 객단가를 올려갖고 얘기했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알파벳은 전년 동기 대비 거의 92% 증가해서 132억 달러의 투자를 얘기했습니다. 지출을. 예, 참고입니다. MS는 190억 달러.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메타는 그분의 전망치, 그 MKM에 있는 그분 450억 달러씩 증가했으니까, 얘기했으니까 엄청 많이 한 거죠. 투자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제는 엔비디아는 돈 파는 거니까 돈을 버는 거 확실한 것 같고, 이제 요렇게 이런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 메타가 도대체 언제 돈을 벌 건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할 것이고, 거기서 만약에 답변이 부족하거나 잘 벌지 못한다 그러면, 또 여지없이 시장의 판단이 나빠지겠죠. 철퇴를 내리겠죠. 주가가 빠지겠죠.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금액 잘 기억하시고, 반드 시적 때마다 아마 계속 물어볼 거고, 답변할 겁니다. 그래서 뭐가 늘었어? 잘 되고 있어. 그리고 답변 못하면 주가가 빠진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아시겠지만 애저가 좀 내려왔지 않습니까? 애저가 클라우드 쪽인데 마이너스 0.6%였어요. 예, 마이너스 0.6% 전망 대비 이거 거의 비슷 아닌데 예민하죠 이런 거에 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머크 머크가 좀 당황한 모습 보이는데 왜냐면 갑자기 중국 내수 매출 에, 가로다실? 예, 정확히 얘기하면 가다실? 예, 요거 매출인데, 요 가다실이 뭐냐면요. 보겠습니다. 자세하게. 자, 보시면 이제 전체 매출인데, 매출이 연도에 161억 달러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약 매출이 거의 다 단데요. 단데, 보시면 그 제약 매출 중에서 또 큰 게 키트루다. 키트루다가 이제 항암제 약이죠. 아실 것 같습니다. 키트루다가 1등이고, 두 번째가 가다실인데, 예, 가다실은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죠. 레슬링 혹은 씨름을 많이 하면 생기는 병이랍니다. 레슬링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표현을 바꾼 거죠. 예, 레슬링, 그런 레슬링. 예, 씨름 하면 걸리는 병인데, 이게 이제
이 병에 걸리면 어려워지죠. 중요 부위에 걸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미리 이걸 맞아갖고 병을 좀 예방하는 건데, 독보적인 이 치료법이랍니다. 이 약이, 가다실이. 예, 여러분들. 뭐, 참고하시면 좋아요. 근데, 키트로다는 아시겠지만, 항암제인데, 이것도 블록버스터급 약인데,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독점 기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만료가 돼갖고, 이제 앞으로 비슷한 약이 많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럼 시밀러 약이 나오면, 이거 좀 안 되겠죠? 안 되는 데다가, 갑자기 두 번째 약이 이게 좀 주춤하면서 주가 급락한 겁니다. 왜냐면 1등 약, 2등 약이 빠지니까. 그래서 자세히 보게 되면 내가 이걸 왜 준비했나 싶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돼요.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그러니까 HBV라고 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예요. 그게 씨름에서 걸리는 병이. 씨름 아니고요. 여러분들 혹시 중간에 뭔 씨름에 그게 아니고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씨름이라고. 예. 해서 이게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6년부터 계속 이 매출이 급증합니다. 39억 달러, 그 다음 2010년에 57억 달러, 21년에 69억, 그게 증가하죠. 2022년에 89억 달러 증가하고 있고, 좋은 약이에요. 좋은 약인데, 갑자기 중국에서 이제 매출이 급감합니다. 이 약의 60, 70%가 이 중국입니다, 중국. 이 약을 드시는 분들이. 예, 왜 씨름을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중국에서. 씨름 많이 하니까 예, 병이 생겼겠죠. 근데 보신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2030년 110억 달러까지 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왜 빠졌냐? 사실은 이제 아까 봤던 거 표를 보게 되면 이번에 실망이 뭐냐면요. 이 변화가 약 1%밖에 올라오지 않았다. 대부분 다 두 자릿수 증가수를 보였거든, 지금까지. 보였는데 폭망한 거죠. 가다실은. 그래서 연가 봤더니 아까 얘기했는데 중국 내 매출 부진이 2위였다. 근데 CEO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목표한 바는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있는데 제 결론이 뭐냐면요. 중국이 왜 어떤 상황이냐면 중국이 뇌물 수수 방지, 부패 방지 때문에 약도 이런 거에 걸려갖고 약은 아시겠지만 솔직히 이제 그런 거 사야 되잖아. 로비를 하는 거잖아요. 로비가 안 되다 보니까 약이 안 팔린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중국 내 매출, 판매 부진이 단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어차피 이거 안 먹으면 안 된대요. 안 먹으면 안 되고, 그 중요 부위에 뭐가 혹이 생겨 결국에는 암이 된다는 겁니다. 암이. 예, 이 씨름으로 인해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다시 이런 부패 방지가 좀 감소가 되면 결국 다시 또 로비가 되면서 잘 팔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중국 내 이 판매 부진은 잠깐 단기가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키트로다에 대한 약의 독점권이 해소가 되면 그때 나오는 문제는 커 보이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예상되는 겁니다. 기간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 머크의 주가 하락은 없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하고요. 뭐 어제 한 질문에 뭐 답을 좀 드리면 저는 단기니까 편하게 보유하시면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 없는 분들은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정도 생각 듭니다. 라는 얘기를 끝으로 예, 씨름을 심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씨름은 여러분들 스포츠는 좋은 건데 이런 비스포츠 씨름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했죠? 이해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뭘 하다 보면 뭐 그냥 여러분들이 물어본 질문이니까 답을 편하게 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좀 그렇다. 그래서 간짜님도 뭐 말 못해서 씨름 알고요. 그러니까 와 이거 의문이 딱 맞아 떨어지는데요. 씨름을 말을 못해서 씨름실 알고 있는 장우석. 맞아요. 맞습니다. 예. 하여간 뭐 씨름이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사진을 봤는데 이게 씨름치고는 꽤 이게 제법 데미지가 있더만요. 그것까지 파악하시고.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일단.